네,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아마 한국경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새벽부터 계속해서 들으셨던 것이 FOMC 관련 해설과 전망이 있을 텐데요. 그야말로 3년 3개월 만에 이제 기준금리 다시 인상 나갑니다. 시장이 어떤 점에서 이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환호할 수 있는지 그 배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투자증권에서 채권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혜영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연구원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한경이고 뭐고 오늘 전부 새벽부터 FOMC 얘기만 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실 텐데 네. 간략하게 FOMC 내용하고 시장이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렇게 환호할 수 있었던가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결정 자체는 시장에서 예상하던 대로 25bp 인상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소 매파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 측면,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때문에 조금은 상승하면서 끝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FOMC라는 이슈 자체가 해소된 측면이 있었을 거고요. 불확실성 해서 네,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파월 의장이 경기를 전망을 할 때 있어서 아직까지는 리세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고용시장 아직 좋고 네. 향후의 경기가 좀 좋다라고 평가를 좀 견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경기에 대한 평가가 또 이유가 됐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은 향후 정책 결정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향후의 물가 지표라든지 이러한 또 다른 경제 지표들이 부진할 경우에는 사실상 연준도 속도를 좀 조정할 수 있을 가능성까지도 기대를 한 것이죠. 이런 세 가지 때문에 증시 측면에서는 조금 상승하면서 끝나지 않았나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잠재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또 주요 요인이었을 텐데 그래도 이제 FOMC 회의하면 우리가 이제 관전 포인트로 봤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점도표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경제 성장률 일단 어느 정도 내릴 것인지라든지 그리고 QT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근데 살짝 그 QT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매파적이었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 준 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FOMC를 앞두고 조금 관전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도표가 어떻게 변할지 네. 두 번째로는 물가라든지 경제 전망치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연준이 조정을 할지 네. 마지막으로는 QT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있을지에 대한 세 가지 관전 포인트였을 텐데 먼저 점도표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25bp 인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의 12월 달 기준으로는 3차례 인상이 전망이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7차례까지 그 인상 횟수가 늘어났고요. 만약에 빅스텝, 그러니까 50bp를 인상한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4차례에서 6차례까지 금리가 인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12월 FOMC의 점도표보다는 보다 빠른 속도의 긴축, 속도를 의미를 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경제 전망치였죠. 특히 성장률 전망치는 낮췄고 물가 전망치는 높였습니다. 그렇죠. 이번 전망에서 사실상 시장에서 궁금했던 것들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연 연준의 전망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ECB,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물가를 높이는 이유로 이미 판단을 했고 물가 전망치도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연준에서는 이러한 것과 비슷하게 조정을 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 텐데요. 근데 이제 3월 달 초에 파월 의장이 이제 의회 반기 보고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러한 영향력들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물가 전망치를 크게 조정할지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열어보니까 조금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했죠. 그리고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연준 역시도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물가의 상방 리스크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연준도 지금 상황에서 물가에 대한 좀 우려감, 물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졌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QT 조금 매파적이었죠. 네. 시장에서 당초 예상했던 그 시점은 대략적으로 5월 달 또는 네, 7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파월 의장이 5월 달 정도면은 좀 이르면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QT 시점까지도 앞당겨졌고 금리 인상 횟수라든지 폭 자체도 조금은 매파적으로 빠르게 정책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정책만 놓고 보면은 조금은 매파적으로 연준이 매일 발톱을 드러냈다라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 연준, 미국 중앙은행 저 회의 통화정책 회의 일정까지 기억하고 네. 점도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점도표라는 용어까지 그렇게 입에 올리는 투자자들이 한국만큼 많겠느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는데 네. 우리 우 연구님도 이제 패드워처로서 이번에 이 점도표 3개월 전 대비 또 훅 올라갔는데 한번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이렇게 패드워처로서 어떤 소회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앞서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점도표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더 매파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시장에서 전망하는 이제 뭐 그 선물 금리에서 네. 보는 내재 금리라든지 또는 블룸버그나 이런 데이터에서 바탕으로 봤을 때 과연 연준이 올해 금리를 얼마만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대략적으로 정말 높으면 상단이 2%까지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연준이 3월달 FOMC에서 그 정도 레벨까지 전망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또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전망치만큼 연준이 옮긴 겁니다, 전망을. 그러니까 그만큼 연준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다소 매파적인 시나리오를 이미 이제 전제를 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뷰를 연준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해져서 물가에 대한 또 리스크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주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물가 안정이다라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금리는 빠르게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근데 우 연구원님께서는 저 파월 의장 어제 기자회견 중에 이제 증시에 힘을 실어줬던 발언, 경기 침체 없을 것 같다.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년쯤 가면은 인플레 다시 2% 수준 내려올 것 같다. 네. 그분 말 믿으세요? 뭐 이 양반 뭐 인플레 일시적이라 했는데 전혀 일시적이 않고. 네. 네.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래도 있을 텐데. 네. 네, 우선은 그 연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Don't fight Fed. Fed랑 싸우지 싸우지 말아라. 말고. 맞아. 사실 그 말을 사실 그래도 바탕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측면이 있고요. 저 역시도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 고민을 해보시면은 사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라고 만약에 언급을 했다면은 과연 증시가 어제 버텼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정책은 매파적이었지만 그래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시장 달래기성의 언급이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도 시장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때 반등이 나왔잖아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자기의 발언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물론 알겠죠. 네, 모두가 네. 다 바라보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과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믿고 보자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믿고 있고요. 보자. 나중에 말을 바꾸더라도 지금 네, 믿고 왜냐하면 보자. 네, 또 점진적으로 또 말을 또 바꿔주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믿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책적으로는 매파적이었지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내세웠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해하다가 그때 이제 반등을 준 모습을 일단 믿고 가는 흐름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번 사실 연준 회의에서 지켜본 것이 이제 QT에 대한 언급이 있어줘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텐데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보다 빠른 이제 5월에 대한 언급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네. 일단은 저희 이제 이베스트에서 바라보는 뷰는 향후에 뭐 증시가 미국 증시가 탄력 있게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가 돼야 된다. 네. 만약에 QT라든지 이러한 스케줄링이 자세하게 나온다면은 오히려 그때가 조금 타이밍이다,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시면은 물론 이제 성명문 상에서도 다음 회의에서 QT를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5월이라는 그 시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 뭐 디테일하게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속도로 해 나가겠다라는 디테일한 상황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게 5월일지 6월일지 또는 8월일지 그 시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가 된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QT를 지금 좀 빠르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조금 드리는 부분 중에 뭐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이유는 이제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인상을 하는 구간에서 이제 닥치는 상황은 단기물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그렇죠, 때 그렇죠. 장기물 금리가 못 올라가면은 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이제 역전되는 축소되고 네. 역전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증시나 또는 뭐 매크로를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장단기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또는 역전되는 상황을
리세션의 전조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과 같은 정책 정상화를 빠르게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장기물 금리에 대한 상승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네. 부분이고 QT를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준의 수요, 국채에 대한 미국채에 대한 연준의 수요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수요가 줄어들면은 미국채 금리는 상승하는 그런 구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의 수요가 조금 약해지는 모습이 QT를 통해서 나타난다면은 글로벌리하게 바라봤을 때 이제 미국채 금리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여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되는 또는 축소가 심하게 되는 상황은 조금은 이제 통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한 배경에서 QT에 대한 시점을 조금 빠르게 얘기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이제 장단기 금리까지 언급해 주셨지만 어젯밤에 확실하게 느껴진 거는 그림에 비유하자면은 증시는 화사한 수채화고 채권 시장은 전반적으로 칙칙한 유화예요. 축소가 됐어요. 오히려 네. 단기 확 올라가고 장기는 또 그러니까요. 덜 올라가고 뭐 이런데 아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금 어쨌거나 FMC는 FMC고 어쨌거나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도 한번 고민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 미국 연준이 워낙에 조금 글로벌 또 중앙은행 중에 그러니까 메인으로 나가는 네, 상황이기 네. 때문에 많이들 정책을 보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연준이 이렇게 빠르게 정책을 바꾼다라고 하면은 국내 측면에서도 한국은행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뭐 이미 선제적으로 세 차례 인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연준이 만약에 지금 점도표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연말 기준으로 한 1.75, 2% 이 정도까지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한국은행도 뭐 똑같은 횟수는 아니겠지만 뭐 금리 따라서 인상 기조를. 맞춰 나가야 된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배경은 사실 저는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서는 아니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물가가 높은 부분도 물론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뭐 자산의 버블 또는 금융 부채, 불균형, 네. 부채에 대한 문제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해소할 필요성이 지금 있다.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리는 올라간다라 보시면은 사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대출 수요도 줄어들 거고 기업들도 투자 수요도 줄어들 거고 물가는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 내수도 약해질 거고 기업도 뭔가 그 악순환인 실적이라든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된다면은 과연 이제 사실 주가 이런 것들은 기업 실적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한데 금리가 어쩔 수밖에 없이 중앙은행은 인상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과연 기업들의 실적이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 주냐 가치 주냐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실적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핵심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국내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돈줄이 좀 말라가는 시점에서는 실적밖에 믿을 것이 없다라는 그래요. 맞아요. 다시 한번 네. 또 해석을 들어봤네요. 네, FMC 회의 이후에 또 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오늘 또 심도 깊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혜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